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새로운 감독 빈센트 콤파니는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배불리 먹는 선수가 아닌 배고픈 선수를 원합니다. 키커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은 유로 2024 토너먼트가 끝나는 7월 14일까지 대부분의 움직임을 완료하기를 원합니다. 빈센트 콤파니는 바이에른 뮌헨의 현재 명단에 세 가지 주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부족하고 바이에른 뮌헨 수준의 선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새로운 척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빈센트 콤파니 부임 이후 조슈아 지르크지의 복귀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이번 여름에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영입할 계획이며 지르크지는 콤파니가 원하는 타겟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르크지는 단순한 백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콤파니는 안더레흐트와 벌리에서 활약하는 동안 종종 투 스트라이커 포메이션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콤파니는 지르크지를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밀란과 유벤투스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뮌헨으로의 복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바이에른은 지르크지를 최대 2,500만 유로에 영입할 수 있습니다. 뮌헨은 2021-22 시즌에 조슈아 지르크지를 안더레흐트로 임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코치의 이름은 빈센트 콤파니였습니다. 지르크지는 콤파니 지도 아래 47경기에서 31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뮌헨의 스쿼드에 그의 자리는 없었고 850만 유로의 FC 볼로냐로 보냈습니다. 지르크지를 보내며 뮌헨은 최대 2,500만 유로에 달하는 바이백 옵션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지르크지는 34경기에서 11골과 5도움을 기록하며 제 몫을 다했습니다. 슈퍼모팅의 자리를 채울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뮌헨에서 뛰었던 루카스 에르난데스의 형은 새로운 경험을 원합니다. 밀란과 에르난데스의 계약은 2026년까지 유효하며 그의 시장 가치는 6천만 유로로 추산됩니다. 테오는 밀란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 중 한 명이지만 클럽은 다가오는 선수단 교체를 위한 돈을 벌기 위해 여름에 그를 팔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밀란은 테오 에르난데스에게 2029년까지 3년 연장 재계약 제안을 보낼 것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알폰소 데이비스를 대체하기 위해 테오에게 8천만 유로를 제안했고 밀란은 이제 이 제안을 반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데이비스의 후임으로 진첸코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가 떠난다면 아스널의 진첸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첸코는 지난 시즌 아스널의 정규 자리를 잃었고 변화는 선택사항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계약은 2026년까지 유효하고 2년 전 아스널은 맨체스터 시티로부터 약 3,500만 유로에 영입했습니다. 진첸코는 풍부한 경험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130경기에 출전해 2골 1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진첸코는 챔피언스 리그도 35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진첸코는 한때 맨체스터 시티에서 빈센트 콤파니와 함께 뛰기도 했었습니다. 팀에 진첸코와 같은 오랜 친구가 있다는 것은 콤파니에게 확실히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키커 기자 게오르그 홀츠너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여름에 6명의 선수를 매각할 계획이지만 높은 연봉 때문에 선수를 매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데리흐트는 1,600만 유로의 연봉을 받는 최고액 센터백으로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에 이어 판매 선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2시즌 동안 최고의 수비수로 활약한 데리흐트를 매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투엘의 생각과 일치하는 프로인트와 에벨은 아마도 데리흐트를 떠나보내길 원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할수록 데리흐트와 그의 막대한 연봉은 센터백 조합에서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김민재는 1,200만 유로의 연봉을 받고 있고 센터백 중 적어도 한 명은 올 여름 떠날 것입니다. 4명 모두 스스로를 선발급 선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재다능한 요시프 스타니시치가 바이엘 레버쿠젠으로 임대를 떠난 후 클럽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4명이 너무 많습니다. 우파메카노의 1,000만 유로의 연봉은 김민재와 마찬가지로 연봉은 매우 합리적이지만 구단에서 누군가는 떠나야 할 것입니다. 콜라드 라이머는 연봉 900만 유로로 나겔스만이 영입한 선수였으며 새로운 미드필더를 위한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이머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앞으로 나아갈 역할은
없을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빌트는 키미히가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을 상상할 수 있다고 보도합니다. 키미히는 전 감독 카를로 안첼로티와 함께 그곳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약 2천만 유로에 달하는 연봉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토니 크로스의 적절한 대체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미히는 202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바이에른에서 절대적인 최고 연봉자 중 한 명입니다. 뮌헨은 키미히와 계약을 연장하면서도 연봉을 삭감하고 싶어 합니다. 조슈아 키미히는 빈센트 콤파니 감독이 라이트백 또는 미드필더로 자신을 어떻게 활용할지 가능한 한 빨리 알고 싶어 합니다. 키미히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열렬한 팬이며 그의 철학을 좋아합니다. 만약 콤파니가 바이에른에서 비슷한 접근 방식을 도입한다면 키미히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미드필더 아담 와트는 바이에른 분석에서 매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만약 토마스 투헬이 클럽에 남아있었다면 주앙 파리냐는 바이에른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지만 말이죠. 총 489명의 분데스리가 선수가 현재 시장 가치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무적의 바이엘 레버쿠젠 팀은 총 스쿼드 가치를 5,380만 유로나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총 스쿼드 가치는 5,850만 유로가 감소했습니다. 독일의 가장 가치 있는 선수는 바로 레버쿠젠의 플로리안 비르츠로 2천만 유로가 올랐습니다. 자말 무시알라는 1,000만 유로가 올랐고 이제 시장 가치가 1억 2천만 유로로 분데스리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치를 지닌 선수가 되었습니다. 시장 하락폭이 가장 큰 선수는 바이에른의 윙어 킹슬리 코만입니다. 코망의 가치는 1,500만이나 하락했고 바이에른의 팀원들이 상위 1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김민재의 가치는 1,000만이 빠지며 4,500만 유로에 머물렀고 바이에른의 시즌 최우수 선수인 해리케인도 1,000만이 빠졌습니다.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그 이유는 이번 시즌 케인의 활약이 아니라 케인의 나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데스리가 상위 10위권 선수 명단을 보면 바이에른 선수는 5명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말 무시알라와 해리케인을 제외하고 르로이 사네, 마티아스 데리흐트, 알폰소 데이비스는 모두 매각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민재의 분데스리가 선수 가치 순위는 바이에른의 동료 13위의 조슈아 키미에 이어 15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민재와 함께 4,500만 유로 가치의 우파메카노는 1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이 자자한 에릭 다이어의 가치는 1,200만 유로이며 놀랍게도 93위입니다. 드리블 돌파 1회의 선수라고 하는데 가치 상승은 없다는 점이 특이하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